달러 강세가 거침없이 진행되면서 한없이 달러가 강해질 것 같지만 항상 또 변화는 급격하게 왔기 때문에 달러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변수들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의 태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제외 지역들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미국이 나쁜 거, 미국의 건전성에 의구심이 부각되는 것을 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안 되면 인위적으로 플라자비의 재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달러 강세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동반돼 왔기 때문에 연준의 태도 변화가 달러화 변화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모두 다 연준이 태도를 변화한다고 달러 방향성이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80년대 초반에 몰커가 20%까지 금리를 올리고 달러가 급격히 오르니까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달러는 거침없이 강세를 계속 했었고요. 그럼 연준의 태도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물가에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연준의 태도가 변화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 내리거나 또는 연준이 물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가 안 떨어져요. 연준이 보는 코어 CPI를 2%까지 만드는 게 연준의 목표거든요. 연준이 아무리 해도 안 내려가면 우리 2% 됐고 3%만 가도 우리 만족할 거야. 이렇게 태도를 변화하면 달러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의 태도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 제외 지역들이 좋으면 달러가 힘을 쓰기 어려워요. 글로벌 교역 증가율과 달러 지수를 그려보면은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달러가 강하면 교역률이 떨어지고 교역률이 많아지면 달러가 약해지고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 측면일 수도 있고 통화 정책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경기가 미국 경기보다 좋아질 때 이때가 달러가 힘이 빠질 수가 있고, 또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극명한데요. 미국은 막 금리 올리는데 일본 혼자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엔화가 약해요. 근데 일본이 만약에 태도를 변화한다 그러면 엔화가 달러 대비 다시 강해질 수가 있겠죠. 경기 측면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강해지거나 통화정책 측면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긴축적이게 되거나 이런 흐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하면 달러가 약해질 수 있을까? 가장 큰 거는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이 지금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에너지 위기, 경기 안 좋은데 금리 갑자기 올렸고,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이 추운 겨울을 지나서 내년도 유럽이 조금이라도 개선의 흐름들을 보인다면 우리가 달러에 대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미국이 최고냐? 유럽도 뭔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완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봄에 구로다 총재 임기 만료거든요. 총재 바뀌면서 일본이 태도를 전환한다. 그러면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중국이거든요. 제로 코비드 정책을 계속 고집을 하면서 중국 경기가 안 좋고 이번에 당대회 결과 보니까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내년도 가서 경기 너무 나빠서 우리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중국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조금씩 강달러가 균열을 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다른 나라가 좋아져야 달러가 좀 힘을 빠지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러라는 것이 미국의 통화잖아요. 미국이 괜찮냐 안 괜찮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기축 통화기 때문에 얘가 믿을만 하느냐, 신뢰성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신뢰성을 보는 데이터, 건전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쌍둥이 적자를 많이 봐요. 쌍둥이 적자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경상 무역 수지, 그다음에 재정 수지, 두 개 다 사실 보통 미국이 적자거든요. 그 폭이 줄어드는 추세냐, 늘어나는 추세이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이 적자 폭이 늘어난다고 항상 달러가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8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미국이 경상 재정 적자가 막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만 돈이 계속 유입이 됐었거든요. 달러는 별로 힘이 안 빠졌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의 달러 약세기, 두 번째 약세기에는 미국의 그 쌍둥이 적자가 북각이 되면서 달러가 약해졌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지금은 어떠할까? 미국도 지금 혼자 막 돈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해놓고 돈 안 쓰고, 근데 미국 혼자 돈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미국도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대해서 얘기해볼 만도 한데, 문제는 다른 나라 상황이 더 안 좋다는 점이에요. 특히 지금 에너지 순수입국들이 유럽, 일본, 영국, 우리나라도 포함이지만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경상수지가 흑자국이었던 곳들은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고, 적자였던 데들은 적자 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더 문제가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에너지 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수지도 더 나빠지고, 얘네들의 건전성이 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쌍둥이 적자, 미국의 건전성 우리가 신경 쓸 타이밍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건전성 때문에 달러가 약해진다?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건전성도 중요한 약달러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뭐 제2의 플라자비 얘기를 워낙 많이 하세요. 달러가 너무 급격하게 강세로 갔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합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의 상황을 복귀해보면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하려고 나섰던 이유가 내부적으로 막 불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수출업자들, 농가들이 달러 너무 강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정치가들의 인기에 위협받는, 정치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떠냐? 최대 현안은 물가다. 물가 잡는데 달러 강세가 도움이 된다. 그럼 정치가들이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향후에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고 나서 그래도 달러가 강하다, 그러면 미국이 한번 다른 나라들한테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